강렬하면서도 잘 어우러지는 화려한 색감, 순수하면서도 유머가 있는 괴물 이미지의 형상, 드로잉과 페인팅, 설치와 바느질한 입체 작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윤혜진 작가. 자유로운 표현으로 우리들을 당혹스럽게도 하지만 순수한 감정에 빠져들게 하는 윤혜진 작가와 그녀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봅니다. 네, 자, 아름다운 TV 갤러리 오늘은 윤혜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혜진입니다. 네, 저는요 오늘 한 여러분이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런 인형도 있고 페인팅도 있고 또 저 작품은 또 독특하고 그래서요. 여러 명이 나왔어요. 사실은 뭐 괴물 1, 유령 1, 유령 2, 유령 3 이렇게. 혜영 씨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처음에 작품을 먼저 보고요. 네. 어떤 작가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죠. 성향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네. 직접 작가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 드로잉으로 시작해서요. 네. 평면 작업, 그리고 이런 바느질한 입체 작업, 설치 작업까지 다양하게 확장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평면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콜라주 작업 같은 것도 많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콜라주 작업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원래 페인팅을 먼저 시작해서 계속 해왔는데요. 네. 최근부터 콜라지 작업을 시작했어요. 뒤에 예,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페인팅 작업을 토대로 그런 쉐입을 이용해서 콜라지를 준비해서 작품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유령이라기보다는 어린 아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때를 쓰고 있는 아이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혜영 씨는 어떻게 보이세요? 네, 저도 수수께끼 같은 괴물 형상으로 보이고요. 네. 독특한 소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표면 작업을 스케치 없이 즉흥적으로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네. 보니까 네. 그 윤혜진 작가의 어떤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이런 앞에 콜라주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작가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막 종이 인형 오리기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작업의 어떤 그 토양을 갖다 길렀다면은 이런 뒤에 있는 그 유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밑그림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바로 화폭에다가 작업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대단히 즉흥성과 우연성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천재성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독특한 봐요. 소재잖아요, 사실. 이러한 괴물 같기도 하고 수수께끼 같은 형상을 소재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던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가가 좀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림에서 나오는 형상들은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이름 지어지지 않는 형상들인데요. 어떤 그 라벨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형상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테면 제 작업에서는 하나의 형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고정되지 않는 실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뭐 각자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그렇게 좀 의도를 하신 건가요? 예, 특별한 매뉴얼은 네. 갖고 있지 않고요. 네.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열려있는 언어에서 그 보시는 분 자유롭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자유롭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작품을 혜영 씨 뒤에 있는 것부터 좀 볼까요? 저는요. 이렇게 큰 친구가 아주 왜소한 친구를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는 발견했어요, 지금. 네. 이 뒤에 있는 실체가 네.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델이에요. 드레스예요. 그 드레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 안에 독특한 형상이지만 괴물 같기에는 너무 귀여운 형상? 그렇게 그러니까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 혜영 씨는 여성적인 해석을 작품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이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 저 네. 거대한 사람을 닮은 유령 같은 괴물이 네. 어린 아이를 이렇게 납치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쪽에 보면은 이렇게 네. 품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저 아주 작은 아이를 그냥 납치해가는. 자, 그러면 윤혜진 작가님, 네. 교수님은요.
이 큰 괴물이 네. 납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같이 놀아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의도와 맞으세요? 일단 보시는 마음이 작업에서 반영된 것 같아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납치하는 마음이. 두 분이 마음이 같은 마음이셨군요. 아니 그건 아니 제 마음은 아니고요. 네. 또 이렇게 놀아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네. 마음이 놀아주는 거고 납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것은 납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누구를 납치하고 싶으셨어요? 글쎄 저는 뭐 이렇게 네. 보니까 저 인형들이 아주 되게 귀여워서 저런 거 하나씩 납치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제 뒤에 있는 작품 볼까요? 지금 색깔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뭔가 오묘하고 그렇지만 따뜻하고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평화로워지거든요. 작가의 그런 매력이 돋보이는 작업 같아요. 뭔가 어떤 좀 매력? 오묘하고 뭐라 그러죠? 그런 글쎄. 뭐 약간 사실은 이 물감의 흘림 기법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미완성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묘한 그 형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알 수 없는 기묘한 그 인상 같은 것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작가님이 열심히 지금 콜라주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작가님 저는 궁금해요. 이렇게 스케치도 하지 않으시고 작품 활동을 하시고 좀 어떤 것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 작품에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싶으셨는지 들어보고 싶거든요. 미리 계획하지 않고 일단 직관적으로 시작을 네.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연성이나 즉흥성을 받아들이면서요. 저 인식 너머에 있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형상들을 발견하면서 작업을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예, 궁금한데요. 맨 처음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맨 처음에 네. 그 직관적인 드로잉을 먼저 한 다음에요. 네. 제가 트레이싱한 종이를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오린 다음에 이거 천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오렸어요. 한 형상을요. 그래서 예, 그럼 이제 붙이시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하나씩 붙여가는데요. 네. 이제 미리 뭔지는 말씀 안 드리고. 붙여보세요. 그러면. 네. 나중에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나머지 작업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뭐 미리 스케치나 드로잉을 하지 않으시니까 어떤 영감이 좀 들 때, 무엇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 때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내시는지.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병아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병아리는 되게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에서 어떤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힘을 부여하게 됐고요. 네. 부여해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늘로 상승하는 병아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물감을 하시다가 이렇게 천 작업을 또 이렇게 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그 형상이나 이런 거를 함축적으로 더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어떤 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천은 우리가 입고 또 이불 덮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제일 친밀한 친근한 소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시각화하면서 어떤 천이 주는 레이어에서 심플한 형상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제 작가가 아마 이제 곧 자기가 이렇게 잘라 가져온 그런 콜라주들을 우리가 곧 보게 될 텐데 그 윤혜진 작가의 아마 특징이라면 그런 걸 거야 아마. 우리 전혀 어떠한 형태나 그런 그 이미지들을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가위를 가지고 어떤 형태들을 오려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일반 작가들이 취하고 있는 작가들의 그 작업 과정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밑그림을 그리고 연필로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채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이 어느 정도 머리에 있어야 그 작품이 이 중간 단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윤혜진 작가님은 그 반대이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작업하는 경우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완벽하게 사실적인 형태라든가 어떤 컨셉 같은 것을 작품 화면에다가 잡아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뭐 사실적인 작가들의 작업이 그렇죠. 그러나 피카소라든가 혹은 뭐 미로라든가 뭐 윤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작가 작업의 어떤 즉흥성과 우연성 그리고 직접성 어떤 감정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화폭에 집어넣어야 작가의 어떤 그 필링이라든가 느낌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이제 콜라주 같은 경우가 아마 대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붙이셨는데요. 되게 보드라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작가가 저런 그 털 같은 것을 네. 직접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네. 작업실 한번 가보니까 네. 그런 원단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네. 사서 쌓아놓고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걸 직접 재봉질을 하시는 건가요, 작가님? 바느질 하시진 않죠? 이 콜라주 작업은 바느질 안 하고요. 오리기만 하시는. 예, 오리고 붙이고. 이제 옷을 입혀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여기 위에 올라올 거예요. 붙일 건데요. 이게 좀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매스킹 테이프로 일단 붙일게요. 네. 그래서 그 보통 그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네. 이것이 어떤 형상이 나올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윤혜진 작가의 작품의 어떤 그 우연성 같은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저게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그 설치 작품 아마 내 생각에 30대 중반 때 윤혜진 씨가 뭐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한 건 한 3년 정도 됐는데 30대 중반 때 뉴욕에서 AIR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뉴욕 타임스의 그 로베르타 스미스라는 평론가가 윤혜진 작품에 대해서 대단히 극찬을 아끼지 않고 그 뉴욕 타임즈에 소개가 됐던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때 그 평론가가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간단히 보니까 추상성과 구상성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형상들을 완전히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탁월하게 형상화하는 작가다 이런 그 내용의 평을 갖다가 실었더라고요. 아마 한국 작가로서도 그렇고 뉴욕타임즈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작가로서는 아마 매우 흥분할 만한 그런 그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이 유학 시절 우리 윤혜진 작가님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저는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뉴욕은 언제 유학을 가신 건가요, 작가님? 네, 지금 처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되게 생활이 되게 즐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복을 입고 다니고 머리 귀밑 3cm에 무조건이죠. 여고 시절에. 네, 여고 시절에요. 그래서 가위로 가위가 아니라 자루 재서 3cm 넘으면 이렇게 벌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이제 똑같은 걸 다 외워야 되고 또 똑같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게 느껴지고요. 어떤 표현이나 개성이 억압되고 있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뉴욕을 갔었는데요. 어떤 그 자유로운 문화나 그런 예술을 보고서는 완전 반해서 그때 무조건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대학을 미국으로 진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혜영 씨 그렇지 않아요? 귀밑 3cm에 이렇게 교복을 입고 그런 거는 누구든지 조금 한 번쯤은 일탈을 꿈꿔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근데 작가님은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뉴욕에서는 어디서 생활을 했었나요? 학교 다닐 때는 맨하탄 학교 근처에서 살았다가요. 졸업하고는 이제 더 렌트비가 좀 저렴한 브루클린으로 작업실을 옮겼어요. 근데 그곳은 맨하탄의 상업적인 그런 것들과 다르게 서브컬처의 중심이 돼서요. 여러 가지 영감도 받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생각해서요. 뭐 그래피티나 인디 무비, 언더그라운드 코믹북 베이스로 작업하는 작가들,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을 토대로 첼시의 전시를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첼시가 어떤 정제되고 메인스트림 아트 위주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했던 전시가 좀 파격적이어서 그때도 뉴욕 타임즈에 기재돼서 고무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작업실에 와서
작업을 열심히 몰두했죠. 네, 작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또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예, 뉴욕에서 작업을 하면서요, 어떤 미국의 그 개인주의나 또 제가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외로움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작업을 하면서 예, 즐거움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섬세하고 여린 그런 시절에 아마 미국 생활을 하느라고 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린 그 나이에 외국에서 사실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이것이 한국 작가도 아닌 것이 미국 작가도 아닌 것이 이 완전한 그 이방인 에트랑제로서의 막 그런 그 갈등과 고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예술가들이 접하는 것 같아요. 뭐 유학 생활은 좀 다 그렇게 고독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잠깐 그 교수님, 그 이미 그러면 윤혜진 작가님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호평이라든지 그 주목을 받고 그럼 한국으로 오게 된 건가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뉴욕의 첼시에서 그 전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건지 아마 한국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나는 아는데 네. 와서 아마 그 선 컨템포러리 같은데 갤러리에 그 전시를 하면서 많은 미술 관계자들이 주목을 하면서 지금 이제 장흥 아틀리에서 아마 작업을 입주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 여쭤볼까요? 한국으로 오시게 된 계기가 정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워서, 외로워서 오신 건가요? 예, 저기 미국에서 이제 작업 활동을 하면서요, 거기서 느끼는 이방인이라는 그쵸. 느낌이랑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 모국인 한국에서도 제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 또 미국에서 지낼 때 햄버거랑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이제 한국 음식도 너무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복되는 일상적인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작업 활동을 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서 귀국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또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뭐 이렇게 감명받은 철학이나 영향받은 작가님 있으실까요? 제가 살면서 모순이나 어떤 의문에 부딪혔을 때요, 어떤 설명적이거나 논리적인 서양 철학보다 모순을 초월할 수 있는 동양의 선불교 선문답이던가 스님이 할하고 소리 지르는 거 그런 거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부는 뉴욕에서 했지만 네. 내면의 사실은, 어떤 네. 그 심경이라든가 이런 철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동양적인 그런 그 심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작가로 보여져요. 윤혜진 작가님은요, 교수님, 네. 개인전이라든지 어떻게 대중들한테 드러낼 때마다 주목을 받는 그러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독특한 소재 때문인 건지? 윤혜진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의 어떤 특성 같은 것을 볼 네. 때 아주 그 각별한 감성을 느끼게끔 해주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윤혜진 작가의 작품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매니아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하얀 천을 다 붙이셨는데 이제 완성이 된 건가요? 이것만 하면 완성인데요. 네. 보시고 한번 어떤 건지 알아맞혀 보세요. 저희가 알아맞혀 보는 네. 건가요? 상품 있나요? 네.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춰보고 네. 네. 정답이 있어요, 작가님?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이제 좀 정답은 없어. 이건 작가 마음대로 네. 이렇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근데 혜영 이파리가 씨부터 있다고 해서 식물일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식물일 것 같은데. 교수님은요? 저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유령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저게 이파리지만 사실은 유령이 이렇게 양손을 달고서 나풀나풀거리는 그런 모습? 저는요, 나무가 되고 싶은 어린아이 같아요. 네. 자, 다 정답인 것 같아요. 정말요? 다 정답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네. 나무 위에 걸린 구름도 되고요. 네. 또 이걸 자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걸레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걸레는 이렇게 청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네.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걸레가 하늘로 네. 승천하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닦는 거. 작가는 와. 그런 그 이야기를 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어떤 그 미술 작품이 네.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힐링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니까 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의 그 느낌들을 많이 전해주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이고 영혼도 맑으시고 네. 또 아이들이랑 되게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캠퍼스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 그 작업을 보고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떠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어떠세요? 작가님도 괜찮을 네. 것 같으세요? 예,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또 새로운 언어가 탄생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업을 확장하고 싶어요. 제 아는 디자이너가 윤혜진 작가 작품을 이렇게 전시대에서 하나 샀는데 그 사람의 그 이야기 따르면은 저 작품들이 너무나 자기가 친근하고 자기 친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를 그대로 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그림을 사가져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순수하신 영혼이신가 봐요. 제가 네. 볼 때는 작가의 느낌이라든가 네. 이런 것으로 볼 때 아주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네. 또 감성도 여리고 맞아요. 우리 박혜영 씨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그 자유롭고 맑은 영혼을 가진 그런 작가의 유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 줄로 아주 맛있게 딱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구상을 이야기하면서 추상을 이야기하고 네. 추상을 이야기하면서 구상을 이야기하는 아웃사이더 작가. 정말 멋있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마음에 드세요?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거든요. 우리 작가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도 들어보고 싶고요. 또 앞으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국에서 작업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새로운 모험이고 네.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작업을 많이 발표를 하지 못했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저희 조카가 있는데요. 네. 이제 학교에서 되게 슬픈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울고 있다가 제 그림을 보고 눈물이 그치고 그냥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뿌듯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림을 통해서 사람을 마음을 밝히고 움직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셋도 오늘 충분히 이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퍼졌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아름다운 TV 갤러리 마무리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수고했어요. 네.